안녕하세요. 43차지 원과 직선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원과 접선의 성질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외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원의 할선, 접선, 접점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 할선, 접선, 접점이란 무슨 뜻이냐? 할선은 나누다 라는 뜻의 할자를 쓰는데요. 원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합니다.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얘기하고요.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그 만나는 한 점을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가 자료가 있어요. 자,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 속에 보면 원이 그려져 있고요. 원이 그려져 있고 반지름, 할선, 접선, 접점이라는 용어들이 오른쪽에 있죠. 자, 이 용어들을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이 맨 위에 보이는 직선. 이 직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원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원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선을 이 선은 할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선은 원과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네, 점 T에서만 만나고 있죠. 한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 직선은 원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접점은 어디일까요? 접점은 바로 이 점 T가 접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C점 보이시나요? 이 C점은 원 위에 있는 한 개의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OC는 원의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선, 접선, 접점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선, 접선, 접점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통 나타내는데요. 할선이란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접선이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접점이란 원과 접선이 만나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원의 접선의 성질입니다. 자, 원의 접선의 성질은 아까 봤던 자료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다시 보면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겠습니다. 할선 지우고요. 자, 이제 이것만 남겨놨어요. 자,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원의 접선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이 선분 OC 뭐가 됐어요? 반지름이라 그랬죠.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이 선분 OC는 반지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선분 OC의 길이를 좀 재볼게요. OC의 길이를 쟀더니 약 3.8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인 O와 이 접점 T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얼마가 나오나요? 똑같이 3.8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OT도 결국은 원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즉, 죄송해요. 원의 중심과 접점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을 적어볼게요. 특징 1번.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르는 거리는 뭐가 되고 있죠? 네, 원의 반지름과 같다 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각도를 재볼 건데요. 이 OTA, 각 OTA, 즉 뭐예요? 접선과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선분, 이 두 개의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재볼 건데 눈으로 보기에도 대충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실제로 재볼게요. 자, 실제로 재보면 네, 정확하게 90도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접선과 원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자, 두 번째 특징 쓰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르는 선분. 지금 여기서는 OT겠죠. 이 선분은 접선과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90도. 즉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수직이죠. 수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르는 거리는 뭐가 된다고요? 반지름이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르는 선분은 접선과 이루는 각이 90도, 즉 뭐가 된다고요? 수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원의 접선의 성질 1. 접점에서 원의 중심에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두 번째,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자, 마지막 오늘의 메인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자, 삼각형의 외심은 일단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외접원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이 외접원은 이 외자가 바깥이라는 뜻의 외자예요. 자, 접은 접선할 때의 그 접자입니다. 접한다, 접촉한다의 그 접자예요. 즉 따라 읽어보면 바깥에서 접하는 원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삼각형이 있죠.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가는 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 즉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몇 개의 점이요? 3개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펜을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3개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야 돼요. 3개의 꼭지점. 2개 안 되고요. 1개 안 되고 항상 3개를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접원에도 뭐가 있겠어요? 중심이 있겠죠. 이 외접원의 중심, 줄여서 외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외심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외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그 중요한 성질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썼던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쓸데없는 건 좀 지울게요. 지워지고. 자, 이제 원만 남겨놨습니다. 자, 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 안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 하나, 둘, 3개의 점을 찍고요. 이렇게 3개를 모두 이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도형이 됐죠? 네, 바로 삼각형이 됐어요. 자,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은 이 보이는 삼각형이 아니고요.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이 보이시죠? 자, 이 원은 삼각형의 3개의 꼭지점을 모두 지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점 O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삼각형 ABC의 무슨 원이 되는 거예요? 외접원이 된다. 외접원이 되는 거죠.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점 O는 죄송해요. 점 O가 아니죠. 점 O가 아니고 원 O라고 해야겠네요. 원 O는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원의 중심 점 O는 외접원의 중심, 즉 뭐가 돼요? 외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세팅입니다. 자, 그래서 외심이 있고요. 외심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외심의 성질을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외심에서 꼭지점에 하나씩 3개의 선분을 이었습니다. 자, 이게 3개의 선분을 이었는데 이 3개의 선분의 길이가 혹시 뭐가 될 것 같나요? 지금 A, B, C, B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친구의 이름을 B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 이 점 A, 점 B, 점 B, 점 C는 모두 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O는 원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OA, OB, OC 전부 뭐가 되죠? 전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요. 모두 3.8, 3.8, 3.8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전부 뭘로 같은 거예요? 전부 반지름으로 같은 거죠. 자, 즉 외심의 성질 그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성질은 외심에서 삼각형의 각 꼭지각에 선분을 그으면 모두 뭘로 같은 거예요?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외심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나머지 성질은 지금 이 1번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질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 여러분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삼각형 OCB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삼각형 OCB를 볼 건데 지금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냐? OC랑 OB가 모두 뭘로 같아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보면 3.8, 3.8로 길이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OCB의 각도와 OBC의 각도는 지금 보면 뭘로 같아요? 29.8, 29.8로 그 각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가 됩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겠죠. 꼭지각에 수직 이등분선을 내리면 밑변을 이등분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외심에서 각 변에 수선이 뭔지 모르시면 수직으로 내린 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린 선분. 수선을 그으면 수선은 각 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왜 수직 이등분해요? 왜 수직 이등분합니까?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 첫 번째, 외심에서 각 삼각형의 꼭지점에 선분을 그어주면 모두 뭘로 같아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심에서 각 변에 수선을 내리면 각 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외심의 성질입니다. 자, 돌아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이란 먼저 외접원에 대해 알아야겠죠? 외접원은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외심은 그 외접원의 중심을 바로 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외심의 성질, 여기는 표시를 할게요. 외심의 성질은 먼저 첫 번째,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뭘로 같다고요? 반지름으로 같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반지름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각 편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 등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은 아닌 것 같지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AOC 이 삼각형이 뭐가 되니까? 네, 이게 이등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도형 파트는 직접 보여주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강의가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해서 끊어서 들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43차 시 원의 접선과 삼각형의 외심까지 내용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심의 작도법과 삼각형의 모양에 따른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입니다. 영상 속에 나온 접선의 성질,
삼각형의 외심, 외심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노트에 적고 외워서 오세요. 주의하실 점은 외워서 오는 것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15분 정도 걸렸네요. 네,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학교에서 보겠습니다.